안녕하세요. 희생파산 전문 장현정 변호사입니다. 개인 간의 빚, 사채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사채도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 근데 가능한데 다만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개인 워크아웃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이 된 기간 채무만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개인회생은 금융기관의 채무뿐만 아니라 지인이나 친구 그리고 친척에게 빌렸던 사채도 채권자 명부에 등재를 해서 면책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금융기관의 채무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해주는 부채 증명원을 제출하면 법원에서 개인회생 채권으로 쉽게 인정을 해주지만 사채의 경우에는 차용증을 제출해도 법원에서 쉽게 인정을 해주지는 않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사채도 개인회생 채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채를 개인회생 채권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함께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셔야 되세요. 단순하게 차용증 제출만으로는 인정을 받기 어려우신데요. 우리가 이렇게 개인 간에 돈을 빌리면은 차용증을 작성을 하는데 이런 차용증은 사실 지금이라도 당장 작성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작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차용증만으로는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고요. 개인 간에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조작을 해서 허위로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런 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쉽게 설명을 드리면 개인회생 제도 자체가 채무자가 3년 내지 5년의 일정 기간 동안 월 변제금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을 해주는 제도잖아요. 변제 기간과 월 변제금은 사실상 어느 정도로 정해진 상황에서 채권자들이 전체 숫자와 총 채권액이 각 채권자들이 변제 비율을 결정하게 되는데 채권자들의 수와 총 채권액이 많아지게 되면은 변제 비율은 반대로 떨어져서 채권자들에게는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존재하는 사채를 마치 있는 것처럼 지인과 막 짜고 이렇게 사채를 만들어서 허위 채무를 신고하게 되면은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사채의 경우 차용증만으로는 인정해주지 않고 있고 개인회생 할 때는 사채는 차용증뿐만 아니라 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돈을 빌렸던 내역, 입금거래 내역, 금융거래 내역, 통장거래 내역 그리고 이자를 지급했으면 이자 지급 내역을 금융자료로 제출을 하셔야 되세요. 그런데 현금으로 주고받아서 사실 이런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 인정받을 수 없을까요? 그런 경우에도 금융기록이 없다 하더라도 판결문이 있다면 법원에서는 사채의 존재를 인정을 해주긴 하세요. 채무자가 변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채권자가 보통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해서 집행 권한을 확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법원에 지급명령이나 판결문을 제출하게 되면은 사채를 개인회생 채권으로 인정을 해주긴 하는데요. 다만 지급명령 결정문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회생채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실제로 집행을 했는지 재산 명시 신청이나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같은 채권 수심 행위를 했는지까지 살펴보는 경우도 있긴 하세요. 만약 법원에서 사채를 개인회생 채권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회생이 기각될까요? 이런 거를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해당 개인 채무가 회생채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개인 채무, 사채만 제외하고 개인회생을 진행을 하세요. 법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개인 간의 사채를 회생채권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은 사실상 결국 회생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채무에서는 제외되게 되는데요. 그러면 나중에 채무자가 따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실 수는 있으세요. 사채를 개인회생 채권 목록으로 포함시키려면 차용증뿐만 아니라 차용금을 입금받은 금융거래 내역 그리고 이자 지급 내역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가 있는지 반드시 채무자분들께서는 찾아보셔야 되고요.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면 판결문을 확보해서 입증 자료로 법원에 제출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채도 개인회생이 가능한지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보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법률사무소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현정TV의 장현정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